자, 이제 3교시 갈 건데 다 롬복 세팅 완료하신 거겠죠? 문제 없으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열어주고 이 안쪽에 있는 녀석들도 좀 다 열어줘 보도록 할게요. 뭐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든가 메이븐 디펜던시스 이런 녀석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한 번씩만 열어놨습니다.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 하나씩 좀 짚어볼 건데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데모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가장 윗줄에 존재하고 있는 근데 저랑 구성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게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랑 구조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 파일들이 다 들어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좀 더 눈에 잘 익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이상하게 잘 사용이 톤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로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똑같이 보고 싶다면 이거를 하나 열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윈도우 쇼 뷰에 아더 같은 데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자, 가장 먼저 윗줄에 존재하고 있는 src main java라고 하는 이 녀석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자바 파일들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실 자바 파일이면 다 클래스 파일이죠. 자바는 클래스 없이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클래스예요. 클래스 아니면 인터페이스겠죠. 그런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근데 이 녀석은 이미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으며 그 안쪽에는 클래스가 이미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얘네들이 막 엄청나게 뭐 하는 녀석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녀석은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내장 웹서버를 써가지고 이제 구동을 시킬 건데 그렇게 구동을 시킬 때 얘가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 안쪽에 들어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쪽에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열어보시면 이 이름이야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프로젝트 이름이 앞쪽에 오게 될 거다 보통. 근데 어쨌든 이 뒤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중요한 건데 이 클래스를 보면 얘 뭐예요? 이거 메인 메서드죠. 메인 메서드는 뭐 하는 녀석이었어요? 자바 코드를 실행해주는 녀석이었죠. 자, 근데 웹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우리 메인 메서드가 있었나요? 없어요. 애초에 이 메인 메서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웹에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게 아닙니다. 웹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한 거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서버, 런온 서버라고 해서 웹서버를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를 구동을 시켰고 요청 URL 매핑을 사용해 이제 그 서블릿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던 건데 이 녀석은 갑자기 생뚱맞게 다시 메인 메서드가 복귀했습니다. 자, 근데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하고 있는 코드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run이라는 메서드예요. 이 run 우리 베이직이나 JDBC 할 때 new 앱에다가 run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인 메서드는 결국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안쪽에서 실행되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run이라는 이 메서드가 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내부적으로 내장 웹서버를 사용해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끝마쳐진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실행을 하면은 이 녀석이 일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웹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사용자가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정이라던가 세팅들을 스프링부트가 알아서 다 해놨다 그랬죠. 그거의 일환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뭐 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사실은 이 파일의 위쪽, 이 파일보다 더 위쪽의 위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이 패키지, 기본 패키지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패키지를 example까지 잡아놓고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클래스는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같이 실행을 못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상을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져가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결국은 이 녀석이 이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런을 실행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러한 주의사항 같은 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직접 까볼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걸 굳이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스프링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레벨이 올라간 뒤에는 스프링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이해까지 곁들였을 땐 당연히 개발 지식이 더 다양하게 늘어나는 거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스프링을 활용법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런 부분. 이렇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서블릿 이니셜라이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니셜라이저예요. 이니셜라이저가 뭐죠? 이니셜라이즈드가 초기화예요. 그럼 이니셜라이저는 초기화 해주는 녀석이겠죠. 우리가 컴파일을 해주는 녀석이 컴파일러이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누구를? 서블릿을. 서블릿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요청, 사용자가 보내는 요청, 브라우저에서 넘어오는 요청을 웹서버가 받았을 때 우리 프로젝트에 서블릿과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에서 서블릿을 초기화해주는 녀석이에요. 당연히 이 녀석도 필요한 녀석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녀석들보다 위상이 높게 세팅되면 안 된다 플러스 얘네들을 절대로 지우면 안 된다.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는지 아예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두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녀석들이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뭔가 코드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하면은 이 데모 패키지보다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부터 이제 파일들을 이렇게 써내려 간다면 되겠죠? 그렇게 개발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SRC의 메인에 리소시스라고 하는 이 폴더를 볼 거예요. 리소시스. 자, 리소스가 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소스의 의미. 자원이죠, 자원. 자, 리소시스면 자원들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원들은 도대체 뭘까? 이건 뭘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자원이라고 표현했던 건 스캐너 객체, 그리고 커넥션, 그리고 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이런 녀석들이 다 자원이었죠. 리절트 셋 같은 거. 근데 이런 자원들,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럼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별도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나?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조금은 다른 자원인데요. 어떤 자원이냐면 자원들이라고 해놓고 안쪽에 폴더 구성이 이미 또 있어요. 스태틱, 템플릿,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원들은 얘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 자, 스태틱은 뜻이 뭐예요? 정적이죠, 정적. 자, 그러면 자원들 안에 스태틱 정적이래요. 그럼 결국 얘는 정적 자원을 몰아놓는 폴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적 자원이 뭘까요? 자, CSS 파일. CSS 파일은 상황에 따라서 코드가 변해야 되나요? 그냥 CSS가 박혀 있으면 그러니까 적용되는 상황이 바뀌는 거지 CSS 코드 자체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코드가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 막 뭐 변수가 활용되고 물론 CSS에서도 변수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바 코드나 이런 거에 비하면 동적 처리가 거의 없어요. 정적인 녀석입니다. 그런 CSS 파일. 그리고 이제 순수한 HTML 파일 같은 거. 그런 녀석들도 결국에는 정적인 파일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스태틱 위치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론트 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녀석들이 보통 이런 폴더로 위치를 하게 된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JSP, 이 JSP 파일 안쪽에서 HTML을 쓰고 있지만 JSP는 HTML이 아니죠. 결국에는. 애초에 확장자가 다른 거잖아요. 얘네 둘은 달라요. 그냥 JSP 안쪽에서 HTML을 활용할 뿐입니다. 자, 이 JSP는 스태틱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정적인 녀석이 아니에요. 동적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이 src 밑에 있는 이 소스 쪽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냥 순수한 HTML을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스태틱 쪽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폴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템플릿 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진 않겠지만 스프링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우리는 지금 JSP를 쓰고 있죠. 근데 이거 말고 순수한 HTML을 사용하면서 타임리프라고 하는 거를 쓰는 방식이 또 있어요. 타임리프. 이 녀석을 이제 HTML과 같이 플러스해서 사용을 해서 JSP의 역할처럼 동적인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타임리프 같은 이런 녀석들을 이제 이 템플릿이라는 곳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임리프 엔진을 그러니까 이 타임리프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세팅을 템플릿 폴더에 해놓는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JSP를 쓸 거기 때문에 우리 템플릿은 뭐 사실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이 녀석은 설정 파일이에요. 얘는 설정 파일. 근데 어떤 설정?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개발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설정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기본 지금 확장자가 프로퍼티스로 만들어져 있죠.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니까 이거 확장자거든요. 자, 프로퍼티스 확장자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YML이라고 하는 야물의 확장자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설정할 수 있는 확장자예요. 근데 우리는 야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걸로 설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둘이 둘 다 설정할 수 있는 거 똑같고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선 못해 이런 건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한데 야물이 계층형 구조를 띠고 있어요. 설정 방식이 계층형이에요. 프로퍼티스는 계층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쉽게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야물이라서 우리는 이 야물 파일로 설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프로퍼티스인데 우리 야물 쓸 거면 설정 파일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 녀석의 확장자를 그냥 야물로 바꿔 버릴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야물로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프로퍼티스로 설정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똑같은 설정을 입력하는 방식은 좀 다르니까 제가 입력하는 거대로 해봤을 때 안 된다면 구글링을 좀 해보시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정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 설정 말고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설정들. 그리고 밑에 src 테스트 자바가 있는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이 웹개발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아예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진짜로 그냥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실행이 잘 되나 안 되나를.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파일을 작성하고 테스트 방식으로 실행을 시켜버리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 딱히 이거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아예 그냥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서 웹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면 실제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일을 할 때 이 테스트 케이스는 뭐냐? 내가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용자가 와서 이것저것 눌러보고 이것저것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적어 보는 거예요. 뭐 사용자가 메인 페이지에 와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 그게 정상 작동을 하면 오케이. 안 되면 오류 X 해놓고 이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부터 좀 변수적인 상황까지 다 적어놓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수업 중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run environment 자바 실행 환경이에요. 건드릴 필요가 당연히 없을 거고. 자, Maven Dependencies 이 녀석은 앞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Maven 레파지토리에서 디펜던시 의존성을 주입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입받은 녀석들이 이 안에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롬복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 스타터 그 부분에 디펜던시 부분에서 롬복을 클릭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디펜던시 안에 롬복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녀석이 있고 우리가 플러스로 추가해야 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추가를 하면 여기에 다 저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타겟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타겟도 역시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help.md, mvnw, mvnw.cmd 다 무시. 우리가 딱히 볼 만한 녀석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쪽에 src 이 녀석과 맨 마지막에 있는 form.xml 이 녀석인데 이 녀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src 얘도 소스죠. 우리가 이거는 웹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걸 봤었어요. 실제로 메인까지 열어보면 웹앱이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도 JSP 파일 같은 거 여기다가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런 녀석이고 뭐 특별할 게 없겠죠? 근데 여기다가 자바 파일 만들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form.xml 이 녀석 볼 건데 그 전에 이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쭉 열었을 때 지금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위치, 정적 파일이 들어가는 위치, 그 다음에 뭐 JSP 이런 거 웹 파일이 들어가는 위치 다 나눠져 있죠. 설정 파일까지. 자, 이 녀석들이 이미 위치를 다 잡고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제가 웹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경로가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정적 자원 중에 어떤 CSS를 불러다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스태틱까지 경로가 잡혀 있을 테니 그 스태틱 다음에 경로를 우리가 세팅을 해서 불러와야 된다라는 거고 JSP 같은 경우도 웹앱까지 경로가 잡혀 있을 테니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경로를 맞춰서 불러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로에 대한 뭐 세팅 같은 거는 또 설정 파일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orm.xml 볼 건데 자, 이 녀석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바로 코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오버뷰라는 게 클릭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눌러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게 나왔다면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form.xml. 근데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위에 에러 나고 있는 거는 일단 무시해 주시고 자,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녀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부트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3.3.0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form.xml이라고 하는 얘는 얘는 이제 우리가 스프링이든 스프링 부트든 어쨌든 폼이 필요한 건데 메이븐 5이면 이 폼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관리를 하는 건데 이 폼 안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주입된 의존성 이런 것들을 다 이 form.xml이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form.xml에 다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입력해서 저장해 놓고 뭔가 빌딩하는 과정을 거치면 내가 추가로 입력했던 녀석이 설치가 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form.xml이라는 게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클로즈했다가 오픈할 때 아니면 STS를 껐다가 처음에 들어올 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씩 리빌딩을 해줘요. 얘가 이 form.xml이라는 파일을 처음 읽어드리면서 이거는 필요한데 지금 컴퓨터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면 설치를 해주고요. 이거는 이미 있네? 그럼 넘어가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하다가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의존성을 제대로 주입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빌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form.xml도 잘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제부터 그래서 프로젝트 클린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씩 해줄 필요가 생길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빌드되어 있는 녀석들을 한번 정리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느낌인데 실제로 사용할 상황이 되면은 한 번씩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메이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참 장점이 많고 좋은 녀석이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좀 무거워요. 얘도 좀 느려요. 기본적으로 좀 속도가 느린 거 그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하는데 꽤나 짜잘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거는 이제 보통 빌드를 못 해와서 그래요. 그럴 때는 리빌딩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이유를 찾지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웹 프로젝트부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네이븐 쪽은 좀 더 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만큼을 보시면은 얘는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그룹 아이디, 아까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그룹 부분이 있었고요. 아티팩트 아이디, 아티팩트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패키징은 와르로 할 거고, 프로젝트 이름은 데모야. 이런 거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바 버전은 이런 거 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내가 이름이나 이런 거 세팅을 잘못했어요. 그럼 이 폼.xml 와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쳐서 리빌딩 하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너무 막 지금 이 정해진 이름을 나중에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이제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태그가 하나 열렸는데, 이 디펜던시스 열린 태그부터 얘가 닫히는 이 자리까지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만큼이 의존성을 주입받은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한 프로젝트 롬복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미 들어있는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가 가져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 디펜던시를 이제 그 네이버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디펜던시로 열린 태그, 닫힌 태그 있을 건데, 그걸 잘 복사해 와서 뭐 밑에다 붙이든 뭐 위에다 붙이든 어쨌든 이 디펜던시스 태그 안쪽에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빌드는 뭐 크게 보실 건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태그의 아래쪽에다가 이 안에다가 디펜던시 태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런 녀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이건 제대로 의존성 주입이 안 됩니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안 드렸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XML이라고 하는 이 form.xml이라는 얘는 얘도 결국 확장자거든요. 이 XML도 확장자예요. 근데 얘는요, 그냥 우리가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확장자 중에 하나인데, 이 XML의 특징은 태그예요, 태그. 열린 태그, 닫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 게 XML의 특징입니다. HTML과 유사하죠? 근데 목적은 전혀 달라요. 목적은 전혀 다르고,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파일 형식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API 같은 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API가 XML로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 태그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호하는 데이터 형식은 XML보다는 이제 JSON이 될 건데, 이 JSON은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적인 객체 형태랑 가장 유사한 데이터 형식이라서 이걸 좀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얘로 지원을 안 해준다, 얘로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XML을 받아와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JSON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쓰기도 해요. 파싱의 과정을 거쳐서. 근데 뭐 선택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XML 그냥 써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 확장자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폼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했는데, 자, 이거 에러 나고 있죠? 이 에러 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찝찝하잖아요. 빨간색 X니까. 그죠? 자, 여기 에러 나고 있는 시점 부분에 S를 지워주고 저장하면 에러는 사라질 겁니다. 여기에 아마 빨간색 이렇게 막 줄 그어져 있을 텐데, HTTPS로 되어 있는 거를 S를 빼주세요. 그러면은 에러는 사라져요. 자, 그리고 이 폼도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들을 함부로 지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가하는 거, 내가 추가한 것 중에 쓸모없어진 걸 지우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설정들 함부로 건드리시는 거 안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하나 디펜den시스 받는 태그가 하나 사라졌다 이러면 폼은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도 이제 종료를 해주고요. 아웃라인도 이제 꺼줄게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 자, 이제는 진짜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지금 만들었던 이 데모 그냥 지워버릴 겁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도 그냥 지워버릴 거고 다시 만들 거예요. 사실 다시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다시 만들어서 뭐 하나 설명드리려고. 스프링 스타터였죠. 프로젝트 들어와서 저는 이름 그냥 데모로 진행할 거고요. 메이븐에 자바 17 와르 자바 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상태로 만들 건데 넥스트 눌러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롬복이 여기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롬복이 이미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네가 좀 전에 썼던 녀석이 이 녀석이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최근 사용 기록이에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롬복을 이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을 할 거면 얘를 클릭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저는 롬복은 클릭을 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녀석 먼저 골라놓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웹이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웹. 여기 타임리프가 나왔네요. 템플릿 엔진에 타임리프도 있네요. 여기. 이런 게 아까 그 템플릿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웹을 검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스프링 웹 이 녀석을 클릭해 줄 거고요. 스프링 웹. 그럼 여기 셀렉티드 선택되어 있는 요소에 스프링 웹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데브툴스라고 하는 녀석을 또 추가를 해줄 겁니다. 데브툴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가 나오는데 이 녀석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들어왔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롬복까지 쓴다라고 롬복을 고르면 롬복까지 들어와요. 자, 근데 이렇게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지웠다가 뭐 또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끔 가다가 이 롬복을 처음에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다가 오류 나서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롬복 때문에 생기는 오류인데 그럴 때는 롬복을 그냥 빼고 만드세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거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롬복을 아예 끼지 말고 처음에 설정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그냥 이 두 가지만 놓고 프로젝트를 그냥 만들어주세요. 그럼 무조건 프로젝트는 완성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롬복을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가능해요. 그리고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어요.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선택해서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가지고만 할 거예요. 일단 피니시 눌러주시면 또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도 아까처럼 동일하게 다 기본에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얘한테 우리 롬복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볼 겁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거기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우측에 add statu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단에 스프링 그리고 옆에 add status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녀석이 그냥 나와요. 나왔죠? 자, 여기서 롬복 골라주시면 돼요. 이러면 얘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추가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롬복 때문에 에러가 생겨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롬복 골라주시고 넥스트. 그러면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애드 스타터스에서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고서 넥스트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자, 폼.xml 클릭. 얘는 무조건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help.md 이 녀석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폼.xml 클릭하고 피니시. 그럼 또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화면 우측 아래에. 자, 다 끝나면 이제 폼.xml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어차피 지웠다 다시 만든 프로젝트니까 여기 S는 다시 지워줘야겠죠? 자, 이러고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이제 아까보다 디펜던시라고 하는 이 블럭들이 좀 많아졌을 겁니다. 몇 개 더 생겼어요. 왜냐면 애초에 추가하겠다라고 의존성을 몇 개를 더 넣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롬보까지 잘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하는 이 녀석들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위에 있어야 되고 누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는 역할군에 맞게끔 분리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주석을 활용해서. 여기서도 당연히 주석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프로젝트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폼.xml에 들어가는 이런 의존성들이 진짜 많아요. 막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가 이 폼.xml에 쭉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보면서 체크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런 녀석들을 매번 다 네이버 레파지토리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가져오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회사가 사용했던,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있는 폼의 내용을 보통 가져옵니다, 그냥. 이런 의존성들을. 왜냐면 버전이 크게 지장이 없고, 지금 예전에 썼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도 무방하다면, 가져와서 그냥 의존성 주입 받아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역할분에 맞게끔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만약에 롬복이 지금 디펜던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십 개가 쌓여있는 상황에 제가 롬복이 있는 걸 모르고 롬복 추가해야겠다 하고 롬복을 추가했대요, 밑에다가. 근데 버전이 서로 달랐대요. 근데 얘네가 하필이면 충돌이 날 수 있는 녀석들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롬복 못 써요. 근데 이거를 그 상황이 돼서 눈으로 찾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이 폼.xml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왜 안 되지? 이러다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역할군의 주석을 잘 걸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분리를 시켜서 체크를 해놓으면은 내가 필요한 녀석을 그쪽에다가 몰아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좀 더 보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런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개수가 좀 많아질 거니까. 그 정도의 팁만 추가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폼은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필요한 녀석 만들어서 그 녀석 가지고 서버 가동시켜서 띄워보는 거 이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